길고 길었던 멜번의 락다운도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고, 호주의 이자율은 최저 기록을 갱신하면서 0.1%로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호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시드니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박 팀장에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15년째 부동산 매매와 임대관리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많이 벗어나서 예전의 모습을 거의 찾아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2차 확산으로 곤욕을 겪던 빅토리아주의 상황도 많이 나아져서 10월 27일부터는 비교적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드니의 경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말에 쇼핑센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며 소셜 디스턴싱도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주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에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한국 분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제 이전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10%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호주의 주요 은행들도 10%가 빠진다, 30%가 빠진다 등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불안감을 드러내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정리하시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집을 매매하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렌트 관련된 일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바쁘다고 말씀을 드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세입자도 구하기 힘든데 뭐가 바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부동산을 빨리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도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바이어들도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좋은 금액의 오퍼를 넣지도 않을 뿐더러 소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향이 좋지 않다든지 등의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정말 팔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렌탈 마켓의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집을 보여주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을 보시러 오는 분들이 절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집을 여러 번 보여줘야 하며 세입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집이 비게 돼서 공실이 날 경우에는 집을 보고 싶다는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가서 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두세 배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렌탈 마켓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도 계약이 끝날 경우 아니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라도 지금 내고 있는 렌트비를 내고 해서 더 렌트비를 깎기 위해서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렌탈 리덕션 관련된 업무에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야만 해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몇 개월을 지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졌는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곳에서 세입자 한 분이 이사를 나오셔야지만 전체 렌탈 마켓에 새로운 세입자가 한 명이 생기는 그런 마켓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멜번컵이 있었던 지난 11월 3일 호주 중앙은행 원래 회의에서는 이자율을 0.15% 낮추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로써 호주의 이자율은 지난 3월에 갱신된 역사상 가장 낮은 이자율이었던 0.25%에서 다시 기록을 갱신하며 0.1%로 떨어졌습니다. 함께 발표된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면 오늘 미팅에서 더 많은 직업 창출을 지원하고 호주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입은 피해에서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들을 결정하였다. 호주는 높은 실업률을 상당한 기간 동안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경제 지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고 단기적인 전망도 3개월 전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회복되는 데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며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관리 감독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오늘 결정된 패키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준금리 0.1%로 조정,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0.1%로 조정, 새로 발생하는 TFF 관련 이자율 0.1%로 조정, 1000억 달러 규모의 5년에서 10년 만기 장기 호주 국채 매입.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이자율 하락을 통해서 실업률 최대치도 10%대에서 8%대로 낮추고 GDP는 2021년 6월까지 3개월 전 예상치였던 4%를 넘어서 6%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몇 달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던 호주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4월을 시작으로 가격의 상승폭이 줄면서 결국은 지난 몇 달 동안은 소폭의 가격 하락세를 보여온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호주 대부분의 주들이 코로나 사태에 너무나도 대처를 잘한 데다가 정부의 부양책들도 힘을 발휘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매달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번 10월 데이터에서 락다운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빅토리아 주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호주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시드니는 0.1%, 브리즈번은 0.5%, 그리고 아들레이드와 다윈이 각각 1.2%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전국적으로는 0.4%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10월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몇 주간의 경매 낙찰률을 살펴보면 10월 10일자 경매의 경우 시드니는 65% 그리고 멜번은 56%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 주인 10월 17일에는 조금 올라서 시드니는 72% 그리고 멜번은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에는 두 도시 모두 소폭 상승해서 각각 75%와 63%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멜번의 락다운이 끝난 후에 첫 번째 경매가 열린 10월 마지막 경매인 10월 31일에는 시드니는 그 전주와 거의 비슷한 74%를 기록하였으며 멜번은 락다운이 풀리면서 낙찰률도 같이 상승해서 정말 오랜만에 70% 선으로 돌아온 7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코로나 사태로 호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는 이제 끝이 나고 완만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대 최저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자율도
아주 오랫동안 오르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마켓에 뛰어들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던 투자자들도 다시 마켓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인들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3차 웨이브가 오지 않는 한은 호주 부동산 시장은 코비드 사태로 가져오게 된 바닥을 모두 경험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급격한 상승은 경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아주 다수의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호주 또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이제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호주 역사상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까지 막혀있는 상황이 겹치면서 예전에는 아주 인기가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역들에서조차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 공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렌탈 시장을 고려해봤을 때는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완만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항상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기일까요? 팔아야 되는 시기일까요? 제가 제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기사들 살펴보시면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사는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5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투자용 융자가 9월에 처리가 되었고 이것은 코비드 팬데믹이 벌어지기 전인 동년 2월 수준인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용 융자 금액뿐만 아니라 당연히 융자 신청 건수도 늘어서 8월에는 신청 건수가 9% 증가했고 9월에도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CBD나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들이 인기가 많았으나 지금은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들이 인기가 많으며 투자자들은 더 이상 시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보다는 그 지역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니 CBD의 경우 지난 몇 달 동안 5.6%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공실률 2.4%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멜번의 경우 CBD 공실률이 13.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공실률 2.6%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기존의 연봉으로는 살 수 없었던 지역들이 코비드 사태 동안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연봉으로 살 수 있게 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코비드 사태로 인한 호주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중서민층들이 예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던 지역에서도 지금은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 사태 전에는 연봉이 10만 불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은 연봉이 8만 불이면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지역들인 엘더슬리, 스프링팜, 그리고 해버샘,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에 위치하고 있는 시타웨이 베이, 마테우 베이, 그리고 햄린 테라스, 그리고 웨스트 지역인 사우스 펜리스, 마스덴 파크, 그리고 에뮤 플레인들의 지역에서는 연봉이 7만 불이 되고 20% 디포짓만 있으면 1.95%의 낮은 이자율 상품을 이용해 매달 상환금을 갚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시드니에서 하우스가 가장 싼 지역인 오스트랄과 윌못에는 연봉이 4만 3천 불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리버풀은 연봉 8만 불, 캠벨타운은 연봉이 6만 불, 페어필드는 연봉이 7만 6천 불이면 1.95% 이자율로 상환금을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카슬리는 연봉이 16만 3천 불이 되어야 하고 켈리빌은 연봉 12만 8천 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보클루즈 같은 시드니의 프리미엄 지역에 집을 사려면 연봉이 55만 4천 불이 되어야 하고 맨리에 집을 사려면 연봉이 30만 불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쉽고 흥미로운 부동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